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세 2,370선으로 후퇴됐습니다.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술주의 약세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2,400선에서의 경계선 매물 출회 등 이유로 소폭 하락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가운데 10월 초 황금 연휴까지 겹쳤지만 여행주 주가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그간 사드 악재에도 불구하고 황금 연휴 효과가 주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오히려 개별 종목별 실적 개선 정도에 따른 주가 흐름을 분석해야 할 조언이라는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시작의 예측을 뛰어넘는 14조 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2분기 잠정 영업이익 대부분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분석인데 3분기에도 15조 원을 넘어 연간 50조 원의 영업이익에 도전한다는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생활가전과 TV 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2분기 7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분기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전략 스마트폰 G6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업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94포인트 내리 2,379.87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2포인트 내린 663.77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집가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400억 원 가까운 순매도, 기관과 개인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순매도, 개인 홀로 순매수합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비가 내리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루 시작의 마무리와 함께 다음 주에 투자 전략도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직접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 이창효 전문가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코너입니다.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이죠. 두 분의 전문가님을 지금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정용 대표님 그리고 이창효 전문가님 나오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간을 옮기고 이 시간대는 또 처음 이렇게 두 분을 만나 뵙는 날인데 먼저 대표님과 인사를 나눠봐야 되겠죠. 대표님, 오늘 좀 시간이 바뀌었고 비도 오는 날인데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좀 시간이 좀 걸렸고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9시나 10시에 시작하는 방송을 과거에 한 6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이 편하고 아마도 저도 잘 될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익숙한 시간인 만큼 그만큼 그 길을 시청자분들께 불어 넣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 통해서 대표님의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창효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항상 관심 종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기대 많이 하고 있다는 문자도 왔는데 오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가뭄이 길었는데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단비 같은 좋은 전략 전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뭄의 단비 같은 종목도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리리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1시간 알차게 채워가겠고요. 먼저 그 전에 오늘 우리 시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빠졌고 삼성전자는 실적 14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하루 시작은 대표님이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손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 방향성엔 잠시 무관심이 필요하다. 종목 매매만 집중하자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이런 나침반 같은 이런 정리가 중요할 때입니다. 일단 지수 방향성에는 잠시 무관심으로 대응을 해보고 오직 종목 매매에만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오늘장의 한마디인데 바로 대표님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매매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지수 사항이 방향성이 없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은 사실 끝났습니다. 가격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요. 코스피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4월 21일에 21선을 회복한 이후에 6월 21일 딱 한 번 이탈됐어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혼조세가 있었죠. 근데 사실 한 달이 넘으면 기간 조정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보통 이제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주 이하짜리 조정도 별로 없고 4주가 넘는 것도 없는데 이건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 차트로만 본다 그러면 기간 조정은 이미 끝났어요. 차트로만 본다 그러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종목만 보자 이 얘기를 하냐면 간단합니다. 지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뻔하죠. 증권주하고 지수를 견인하는 업종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전기전자가 될지 딴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배팅하는 거고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 그럼 개별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수가 상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주식 비중 70%, 80% 하면서 증권주 플러스 주도 업종 잡으면 되고요. 아래로 간다. 그럼 한 50% 이하로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형주 잡으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주간 전망과 주간 전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상승 쪽의 분석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시지만요. 워낙 변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각 지수의 흐름에 맞춰서 전략을 좀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지수가 위쪽으로 간다면은 증권주 플러스 그 지수를 이끄는 주도 업종에 주력을 해보자. 또는 하락 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틀었을 때는 50%의 주식 비중과 함께 개별주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그런 오늘장의 한마디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주간 전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주간 전망을 이제 드리는데요. 제가 네. 이왕이면은 이렇게 할게요. 코스피는 이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단기적인 거는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미국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추세적인 것은, 수급 동향, 이거하고, 그리고 원달러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미국 지수 한번 봐야겠구나. 그러니까 그쪽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추세적인 것은 수급 동향하고 그리고 바로 원달러인데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에 관련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사실 좀 기대보다는 좀 가지 않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다 차익 실현이라 그러는데 그게 좀 웃긴 것 같고요. 무조건 안 가면 차익 실현이라 그럽니다.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조건 250만 원 가느냐, 230만 원 가느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국 지수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 지수가 아주 묘한 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 어제 날짜 기준이죠. 61선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느냐?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 5일에 돌파한 이후로 7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차트가 가장 정직한 게 미국이에요. 당연하죠. 거래 대금이 엄청나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진국의 그 지수 차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스닥이 61선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점점점 멀어져서 120선 쪽으로 가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플러스 미국 지수, 특히 나스닥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인 건 뭐냐. 요번에 코스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세요. 월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간단합니다. 요게 이제 코스피거든요. 과거에 2006년, 7년 요 구간만 외국인 매도 기간 매수였습니다. 이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인 매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해야 된다. 이건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원달러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달러 잠깐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원달러 보여드리는데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 1150원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지금 여기서 저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면 1200원은 기본이고 뭐 1300원도 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속도가 얼마나 가파르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잠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코스닥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코스닥의 문제는 지금 21선 이탈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 검은색이 21선입니다. 이게 검은색이 21선인데 이탈했는데 제 판단은 코스피가 2400 넘어가지 않는 한 코스닥에서 21선 회복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간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중요한 주간 전략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또 중요한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뭐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도 함께 짚어주셨어요. 대표님, 다음 주 주간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지수 대폭락만 아니면 그냥 종목만 매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주식 비중 한 50%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가 만기주거든요. 그래서 313.00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단타 매수, 아래쪽으로는 단타 매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소액을 투자하셔서 옵션 베팅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뭐 큰 하락이 없다면은 종목에 집중하자. 앞서서 뭐 오늘장 한마디 정리해 주셨던 그런 맥락과 비슷합니다. 비중 50%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고 또 예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전략과 함께 정리와 함께 다음 주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내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 상담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인데요. 090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을 매수가 3,460원에 비중 20%입니다. 대표님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증권 종목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매수가가 3,460원대인데 오늘장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은 3,6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증권 쪽이 좀 많이 빠졌어요. 4% 가까이 빠졌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봉주 선생 이창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나투자증권은 오늘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매수가에 비해서는 수익 구간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금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그 매수가가 높았는데 아직도 수익권이라서 일단은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본전까지 내려오면은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수가 계속 가는 상황에서는 증권주는 결국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종목 자체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계속 갔을 경우에서는 30% 이상까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증권주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수 상황을 보면서 30% 이상까지 노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단 매수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끌고 가기에는 지수가 계속 가는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지수가 조정받았을 시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주들보다는 조금 강한 편입니다. 지수 하락에 비해서 다른 증권주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전 정도 오면은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235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수가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는 증권주들이 아무래도 탄력이
최근에 조금 있기는 했지만 지수에 가는 흐름 그 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소외된 느낌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수가 가는 거에 비해서 증권주들이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수 흐름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수가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수가 가는 상황에서는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매수하더라도 일단 조정이 컸을 때 다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들은 지수가 하락하면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황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조정받았을 때는 최소한 121선 이하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1선이 지금은 멀어 보이는데 사실 121선이 계속 올라오고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 흐름이고요. 결국은 지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참고해서 대응을 하되 일단 본전이 오면은 정리를 하고 지수가 다시 간다면은 증권주들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더 받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업종에 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그런 종목들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종목은 증권주가 올라왔어요. 하나투자증권을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역시나 앞서서 정국 대표님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지만 증권주에 대해서는 지수에 따른 그런 변동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전 또는 수익 30%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을 도와드렸는데요. 하지만 지수 조정 시 이 증권주에 대해서 조정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시에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접근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조정 시에는 121선 이탈 시에 대해서 매수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457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춘 대표님, 방송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르는데 은행에서 5월 초에 권유를 받고 리버스 ETF 가입을 했는데 손실이 15%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인데요. 일단 6개월 정도 그대로 둬도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리버스 ETF 같은 경우는 지수 연계인데 이제 지수가 이제 하락할 때 뭔가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의 ETF예요. 그렇다면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리버스 ETF를 가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손실이 15%고 6개월 동안에는 좀 버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은행에서 권유한 거를 이제 수수료 수입 때문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근데 투자자분들 수익 내주기 위해서 권유를 했겠죠.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6개월 아니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전 회복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해지하라, 계속 하라 이렇게 말하기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에 관련된 그러니까 종목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식을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먼저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한 다음에 하세요. 그게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그게 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자기 재산 자기가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특별히 드리는 말씀은 없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보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외에도 다양한 상담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을 잘 모르신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직접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 그리고 전략까지 만들어가는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라라는 그런 조언의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시청자분은요. 1호 사모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넷마블 게임즈를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15만 6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대표님 중장기는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넷마블 게임즈 오랜만에 또 종목 상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4%, 5% 가까이 올랐습니다. 15만 5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지금 같이 매수가 근처예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중장기로 또 목표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 방송을 매일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웃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죠. 네. 이 종목은 제가 만든 적정주가로는 28,900원이 적정주가입니다. 놀랍죠? 28,900원. 3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15만 6천 원에 매수하셨다는데 이걸 중장기로
하신다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아마도 제 방송을 정말 매일 보시는 것 같으면 이런 질문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바라는 건 일단 이거는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결과를 떠나서 갈 수도 있습니다. 매도해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관망해달라 설명드리겠는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정도 라인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건 단기 매매는 좋아도 중장기 매매는 아니라는 걸 일단 분명 말씀드리겠고 왜? 네. 이미 적정 주가가 5배가 넘어요,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팁은 제가 아주 재미있고 유용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요, 적정 주가 중요성입니다. 적정 주가 중요성인데요. 이건 평택촌놈의 기술 특허가 있는 적정 주가인데요. 자, 이거를 제가 개념부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개념이 뭐냐면요.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관점의 이론적 가치 평가예요. 현재 관점. 그러니까 목표 주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목표 그렇죠. 주가는 이제 미래형이고요.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PR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퍼라 그러죠. 재무구조, 지수 방향성, 업종 탄력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특허를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가치와 매매 기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저평가라고 판단된 종목은 중기로 들어가도 돼요. 예. 근데 적정 주가 대비 1배에서 3배짜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단기, 중기로 그냥 적당히 이제 혼용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3배를 초과했다. 그러면 단기가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제가 사례 하나 드릴게요.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이 적정 주가가 18,600원이에요. 놀랍죠? 현재 기준으로. 그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전기술을 보시면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어떠냐면요, 18,600원이니까 최근에 왔어요. 네, 그러네요. 왔는데, 한전기술이 악재 터진 건 분명히 올해였습니다. 그것도 한 달 전에, 그죠? 네. 근데 이게 고점이 14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처럼 시간 지나면 맞아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잘 들으세요. 한전기술이 142,000원까지 갔었는데, 네. 자, 7만원이 그 당시에 반토막이었겠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라? 한전기술이 반토막 났네? 한번 들어가 볼까? 그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적정 주가가 18,600원이라는 걸 알면 하겠습니까? 중기 투자 안 한다는 얘기죠. 올해가 18,600원이면 예를 들어서 6, 7년 전에는 12,000-13,000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당시 고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매매하거나 뭐 길게 보면 한 달 정도 매매할 때는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직장인들이 중장기로 매매할 때는요, 반드시 적정 주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2,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7만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아, 이거 정말 반토막 났으니까 중기 투자 한번 해볼까. 그럼 142,000원에 또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 대략 한 45,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가격에서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적정 주가까지 결국은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직접 여러분들 적정 주가 어떻게 검색하는지 이걸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여주실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모르니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나가는 화면이 이게 서울경제TV 홈페이지예요. 예, sentv.co.kr이거든요. 네. 여기서 우측 배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촌놈 적정 주가라고 보이시죠? 이걸 누르세요. 우측 네. 맨 오른쪽에. 대표님 사진이 딱 보여요. 네, 이거 누르고요. 네. 그럼 이 화면이 뜹니다. 또 뜨는- 대표님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좌측 그 하단에 보면 평택촌은 적정 주가 돼 있는데 맨 아래 보면 적정 주가 조회하기가 있어요. 네.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네. 자,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네모난 화면이 나오죠. 검색창이 나온 네,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제가요. 네. 자, 어떤 종목이요? 넷마블 게임즈. 게임즈 하고 엔터키를 딱 치세요. 네. 어때요? 오, 나왔어요. 28,900원 나오죠. 네. 이번엔 또 다른 거 해볼까요? 네, 한전기술. 네. 한전기술. 엔터키 치면 어때요? 18,600원 나오죠.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홈페이지 가입이 무료니까, 이거 해놓으시고, 그냥 아침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하루 종일 켜놓고 보세요. 제가 이걸 무료로 공개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까요? 어떤 종목 찾아볼까요? 아니, 종목이 아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적정주가 아. 특허증 확인하기 있거든요. 네네. 보세요. 이게 특허증이 있어요. 예, 제가 이게 그냥 몇 장수대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적정 주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특허증에서 특허증을 이렇게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답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공신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해 보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만드신 거를 대표님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연해 주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정말 더 빠르게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자,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서는 보유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당분간 관망하자라는 그런 포지션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중장기보다는 단기로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더해주셨고요. 적정 주가 활용하시는 것은요. 서울금융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로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적정주가, 평택촌놈의 적정주가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838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SD생명과학을 매수가 15,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아유, 제가 매수하는 것만 자꾸 빠지네요. 향후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은 15,000원에 매수가가 좀 높아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매수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떨어져요.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많거든요. 지금 시청자분도 그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봉투선생 이창희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D생명공학이 워낙 매수가가 높기도 하고요. 일단 매수한 이후에 자꾸 떨어지니까 속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 20%를 하시고요. 하락했을 시에는. 그리고 상승하면 본전에 일단 절반을 매도하시고 절반만 가지고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기적으로는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등은 가능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개별주고 또 신규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SD생명공학입니다. 제가 매수가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네, 매수가가 상당히 높죠. 매수를 일단 잘못하셨습니다. 매수를 굉장히 높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공모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적정주가 역시 중요한데 적정주가는 6,30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적정주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고평가됐다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2배 정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공모가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을 하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로 쭉 조정을 받았죠. 한 3일 이후부터는 공모가 아래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려고 하셨다면은 제가 지점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쭉 반등을 했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죠. 그런데 이 횡보하는 구간을 보면은 공모가인 12,000원에서 10% 이상 빠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서 공모가에서 10% 이상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려고 했다면은 여기가 기회였었고요. 그리고 또 반등을 하고 나서는 이후에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여기나 아니면은 확실히 또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은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눌림목이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만 한다고 하면은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걸 보면은 대부분 서두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저도 쭉 해보고 또 상담을 해보지만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종목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게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수한 종목만 자꾸 빠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가격에 또 그리고 분봉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이 그날 가격에서 급등했던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단타로 끝내셔야 됩니다. 당일에 매수를 해서 당일에 매도를 하고 그대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셨고요. 그리고 단타를 하더라도 반드시 일봉을 보고 일봉상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또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수익이 났을 때만 일봉 매매로 가능하고 손실이 났을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손실이 나셨는데도 홀딩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어쨌든 매수가가 너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수가가 또 너무 높고 사실 이 종목이 신규주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데 애매한 게 이 종목이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화장품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생활건강 이렇게 대표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뭐 어떤 그 좀 실마리를 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그런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 종목 역시도 그래서 약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혹시 20%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거나 아니면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신규주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은 20% 그리고 본전의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상승 시에는 손절 10%, 수익 10%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ST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이 워낙 높은 매수가에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공모가에서 이렇게 튀어오를 때 좀 급하게 따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수한 이후에 자꾸 빠진다라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짚어드렸는데 일단 공모가에서 10% 빠진 12,000원대가 가장 좀 적절한 매수가였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손절을 20% 짚어주셨고 상승 시에는 본전에서 절반을 매도 후에 나머지 비중으로 손절 10%, 수익 10%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ST생명공학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시청자분은요, 607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너무 지칩니다. 마크로젠 33,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바이오주는 어떨까요, 대표님?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마크로젠에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신데 첫 문장부터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너무 지치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마크로젠은 오늘 26,550원입니다. 최근에 42,000원대에서 쭉 하향하면서 떨어지는 주가거든요. 자, 대표님, 시청자분이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지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정 주가도 22,000원짜리고, 근데 지금 뭐 가격이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죠. 근데 네. 원래 제약 바이오가 그렇습니다. 갈 때는 정말 무섭게 가요. 근데 시간 지나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게 2000년도에도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제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여기인데 지금 가격은 여기니까 좀 손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추가 후에 손절 20% 또는 본전 매도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추가를 하셨다가 본전이 오면 던지거나 아니면 평균가 대비 20% 손절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 정도가 좋은데요. 잠깐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월봉 보시면은요. 보세요. 이게 맨 왼쪽에 보세요. 맨 왼쪽에 보시면 과거에 10만 원도 넘었었어요. 그러네요. 그랬다가 이게 그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추세적으로 계속 또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적정 주가가 22,000원이라 그러면 도대체 5년 전, 10년 전에 얼마였겠어요? 10,000원도 안 됐겠죠. 원래 기본적으로 좀 거품이 있어요, 바이오주가. 그래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이제 세력이 좀 붙으면 이유 갖다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는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거는 이것밖에 없고요. 간단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요. 하락 추세 종목의 단기 매매 방법입니다. 바로 이제 이 종목 갖고 그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네. 먼저 텍스트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1입니다. 뭐냐면요. 하락 추세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61선이 121선 이탈해야지 하락 추세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뭐냐. 역배열 이후에 5일선, 21선 돌파했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가 대비 손절 10% 수익은 보통 한 10% 정도가 딱 좋은데요. 자, 그러면 마크로젠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법을 알았다면 이걸 33,000원에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조건 1이 뭐였습니까? 하락 추세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자, 61선이 120선 깨졌을 때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자, 하락 추세 시작됐죠? 네. 자, 이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5일선, 21선 올라탈 때입니다. 그러면 계속 나와요.
자, 여기서도 한번 나오죠? 그죠? 여기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연두색이 5일선이고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들어갔다고 해서 다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럴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는 대략 한 10%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또 손절이고요. 그죠? 또 여기서도 한 10% 나와요. 여기서는 한 5% 정도 나오겠죠. 그죠? 이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손실을 안 보고 보더라도 작은데 그냥 어떤 적정 주가도 모르죠. 거기다가 이런 기법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거예요. 그걸 하염없이 기다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죠. 왜? 투자하고 도박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를 떠나서 투자는 과정이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도박은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소실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고집세다 그랬잖아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소실 있는 사람은 누가 물어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인 어떤 이 사고가 돼 있는 사람은 소실 있다 그러죠.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고집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알면은 저때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추세를 알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더라도 단기 매매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마크로젠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하락 추세 종목은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크로젠 함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보유자는 추가 매수 후 손절 20% 또는 본전 매도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하락 추세일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렸으니까요. 저희 설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내용 확인을 하시고 여러 종목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죠. 네, 이번에 보내신 시청자분은요, 196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가 27만 8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29만 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인데 봉추 선생, 이창일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익권에 계세요. 그렇다면 그 다음 대응 전략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네. 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기에는 조금 네.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기관이라든지 이런 리포트들을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1년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을 거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현재 주가는 이미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3, 4년 후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상한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요. 이 종목 역시도 신규주인데 이 종목은 공모가가 13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를 살펴보니까 11만 5천 원입니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모가나 적정 주가를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급등을 했죠. 4월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보호 예수가 풀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작용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조금 자제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지수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가 나왔는데요. 네네. 사실 상장 이후에 상장 첫날은 그렇게 상승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실 만한 자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꾸준히 보셨다면은 21선을 타고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21선을 이탈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노리던가 아니면은 더 길게 가지고 가시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보면은 거의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급등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사실 도박에 가까운 매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매수가 반복되면은 결국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하면은 계좌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사실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급등했던 종목은 눌림목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거나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쪽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바닥에서 움직이면서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장 큰 문제가 매수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고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다시 꺾였을 시에는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매수가가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높은 매수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짧게 위아래로 잡아드렸는데요. 손절 5%, 수익 10%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또 매수하실 때 너무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지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입니다. 5541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문자를 보내도 상담이 어렵군요. 슬픕니다. 네, SKC 상담 부탁드립니다. 매수가는 33,000원에 비중 30%인데 꼭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문자를 보내셔서 상담이 이제 가능합니다. 네. SKC에 대해서는 3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거든요. 바로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죠. 네, 대표님 이번에 좀 채택이 되셔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목은 괜찮아요. 그리고 저평가돼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먼저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76,1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도 어떻습니까? 절반도 안 되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손절은 10%, 수익 20%까지 노리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미보이자는 61선하고 121선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매수하는 가격 자체는 일단 아주 싼 건 아닙니다. 33,000원이면. 근데 어쨌든 평가액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손절 10%, 대략 한 3만원 깨지면 던지라 이겁니다. 근데 3만원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수익은 한 20%, 그러니까 대략 한 36,000원 정도 넘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없는 분들은 60일하고 120일 두 번에 걸쳐서. 근데 어떤 게 더 높을지는 몰라요. 지금은 121선이 높거든요. 근데 나중에 61선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드릴 팁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바로 저평가 종목 발생 이유와 전략입니다. 오, 이것도 역시 꿀팁이에요. 적정 주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네. 자, 제가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저평가 개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재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적정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게 11,000원일 수도 있고 9,000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높으면 고평가하고 조금이라도 낮으면 저평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한 건 이론가 대비 75% 최소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 주가가 이론가가 10,000원이다. 그럼 7,500원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써먹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발생 이유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적정 주가에서 왜 저평가가 나오냐면 첫 번째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돼서 그래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이라 그래도 먼저 잡을 종목이 있고 늦게 잡을 종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어떤 것만 갔습니까? 대형주들 갔잖아요. 근데 중소형 전기전자는 안 갔잖아요. 왜?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두 번째, 유통물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 종목 보다 보면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치주 개념이 아무래도 좀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저평가 종목이 나오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 전략이 이겁니다. 지수 상승 추세인 상태에서 역배열 분할 매수를 하시고 중기 투자 하시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2월 하순부터 어떻습니까? 2월 중순이네요. 2월 중순부터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맞죠? 자, 이때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KC 보겠습니다. SKC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완전히 역배열 상태에서 분할 매수하라 했죠. 그럼 언제가 될까요? 지수는 2월 중순이었는데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5일선 맨 아래 있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61선, 121선. 무슨 얘기냐? 지수는 상승 추세인데
저평가된 종목이 역배열에 있을 때 이때부터 분할 매수하면은 중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녹화를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수하고 종목의 그 차트도 비교하시고 저평가된 종목을 먼저 찾고 이 과정을 거쳐서 하시면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중기 투자가 가능하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께서 이 각 매매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꿀팁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시 보기 통해서 잠시 멈춰 놓으시고 공부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봉추 선생 이창현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시는 관심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말씀을 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노신소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잘 가는 흐름인데 네. 단기적으로 급등이 꽤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 30%나 50% 둘 중에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네. 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계속 보실 분들은 본전만 오지 않으면 계속 좀 끌고 가보는 방법을 취하든가 아니면은 20% 정도에 잘라주든가 그렇게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중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하림홀딩스입니다. 하림그룹의 지주사였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일홀딩스가 상장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조금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조류독감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네. 여름이 계절적으로 하림홀딩스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가 제일홀딩스가 상장하는 시점과 그렇게 맞물리면서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그 급등 이후에 조정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1차로 4,150원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매수를 대부분 한 번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16,800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림홀딩스를 골라봤고요. 이 종목은 직장인들이 단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종목은 메가MD입니다.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수혜주죠. 일자리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급등하기 전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급등을 해버려서 네.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다시 조정을 받아서 바닥을 다지고 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최근 몇 년간의 거의 저점과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고 이 종목 역시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는 4,000원 정도면은 안정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입니다. 하림홀딩스와 메가MD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은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신지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네, 저 같으면은 하림홀딩스는 일봉매매하고요. 네. 일봉매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수한 다음에 손절하고 수익 정해놓고 기다리는 거고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분봉매매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봉매매는 장중에 분봉 보고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는 이런 패턴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 충분히 일봉매매가 좋고요.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 근데 메가MD는 직전에 급등했다가 이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좀 추세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두 전문가님이 상세하게 말씀 도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에 대해서 고지를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좌석으로 입장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가 됐고요. 현장 접수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번호표를 드리고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지금 강연회 고지 다시 한번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좌석은 불가하시고 들어오시는 선착순대로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회 소식까지 알려드렸고요. 관심 종목과 여러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